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 심리학에게 묻다입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수십 년간 나의 아침을 재촉하던 알람 소리 없이 오롯이 혼자 맞이하는 고요한 아침. 창밖의 세상은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하게 흘러가는데 내 시간만은 마치 멈춰버린 섬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나 어색한 모임에서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안부 인사를 받으면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평생을 오기업 김부장, XX학교 박교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그 빛나던 명함이 사라진 지금의 나를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한마디가 왜 이리도 초라하고 작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만약 지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바로 선생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은 결코 선생님 혼자만 느끼는 유별난 외로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은퇴 후 공허함과 무력감 같은 심리적 후유증, 즉 은퇴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마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토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그리고 이 허전한 마음을 앞으로 무엇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심리학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거대한 상실감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리학의 역할 이론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 이론이란 사람이 사회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 그 역할에 맞는 행동과 태도, 그리고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30년 혹은 40년간 직장인이라는 역할에 세상에서 가장 충실한 배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정장이라는 무대 의상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실적이라는 대본을 향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역할 속에서 우리는 유능함을 인정받았고 월급이라는 구체적인 보상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든든한 가장의 역할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기한 이 연극이 너무나 길고 치열했기에 어느 순간부터 무대 위의 역할과 무대 뒤의 진짜 나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김 부장이라는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여기에 사회 정체성 이론을 더하면 이 현상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자존감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삼성맨이다, 나는 공무원이다와 같은 소속감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편리한 증명서였던입니다. 그러니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는 수십 년간 내 몸처럼 입어왔던 가장 익숙한 역할이라는 옷을 강제로 벗게 되는 것과 같고, 나의 자존감을 굳건히 지탱해주던 소속 집단이라는 튼튼한 울타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 셈입니다. 명함 한 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일부가 통째로 사라진 것 같은 깊은 공허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상실감의 진짜 정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 네모난 종이에 적힌 직함이 과연 내 인생의 전부였을까? 김 부장이라는 이름표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김민수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음악을 좋아하고 낚시를 가고 싶어 했고 언젠가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고 싶어 하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명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기회조차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실존주의 심리치료의 대가인 어빈 얄롬 박사는 인간은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실존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퇴와 같은 삶의 큰 변화야말로 우리에게 나는 진정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함은 내 인생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의 표지였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화려하거나 소박한 표지를 보고 나를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웃음과 눈물, 성공과 실패, 사랑과 고뇌로 빼곡하게 채워진 수백, 수천 페이지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은퇴는 그 책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제야 표지가 아닌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는 새로운 챕터의 장엄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상의 평가에서 나의 내면으로 드디어 우리의 시선을 돌릴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슴 뛰는 새로운 챕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몇 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결코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저를 따라와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 정체성 유예기를 나 자신에게 기꺼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즉, 헤매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 쉽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정체성 유예 단계라고 부릅니다. 청소년들이 끝없는 방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듯 우리 어른들에게도 은퇴 후에는 길을 잃고 충분히 헤맬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책하는 대신 나는 이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부드럽게 말을 바꿔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저 충분히 쉬고 지난 삶의 궤적을 차분히 돌아보는 의도적인 멈춤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주 사소한 나를 수집하는 즐거운 실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결코 거창한 곳에서 단번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좋아하는 것들의 총합이 바로 나 자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산책길을 매일 다른 코스로 걸어보는 겁니다. 아스팔트 길을 걸을 때와 흙길을 걸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만히 느껴보는 것이죠. 서점에 가서 평생 읽어보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의 책을 아무거나 한 권 뽑아 들어보세요. 동네 도서관의 문화 강좌 목록을 그저 쭉 훑어보기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새로운 직업이나 대단한 취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것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할 때. 시간이 참 잘 가네와 같은 아주 작고 소중한 자기 발견의 순간들을 하나씩 수집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모여 새로운 나의 모습을 그려낼 아름다운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여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가장 큰 삶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발달 심리학의 거장 에릭 에릭슨은 5년 뒤에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학이 바로 자아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의미 있었다고 따뜻하게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자아 통합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여입니다.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노하우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동네 젊은이에게 조언해주는 인생의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 화단에 작은 꽃을 심어 이웃들의 삭막한 아침에 향기를 더해주는 정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내가 살아온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의 역할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역할입니다. 나의 작은 경험과 시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도움이 될 때 우리는 월급 통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충만한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되며 명예로운 인생 선배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자연스럽게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겪는 상실감의 정체와 그 텅 빈 자리를 다시 채워나가는 심리학적 여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명함 속의 직함은 이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직함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당신의 뜨거웠던 청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렸던 당신의 숭고한 헌신, 수많은 위기의 파도를 넘으며 온몸으로 쌓아 올린 당신의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선생님이라는 한 사람의 위대한 역사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환하게 비춰줄 등대가 되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겁니다. 대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깊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가족을 사랑한 사람이고, 이제는 길가에 핀 작은 풀꽃의 이름에 감동할 줄 아는 여유를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소개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선생님의 진짜 인생 2막이 찬란하게 시작되는 날일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진솔하고 빛나는 마지막 챕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은퇴 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시간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